자, 총자산 순이익률. 보니까 12% 8%, 평균은 7%인데 1%. 이건 뭐지? 산업평균은 뭐예요? 진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 때 타이밍의 예신가 봐요. 예. 어쨌든 이 회사는 12에서 8이 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총자산에 대한 순이익률이 10%다. 그러면 내가 100억을 투하해서 10억을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100억 중에 내 돈은 10억, 남의 돈은 90억이에요. 그 90억에 대한 금융 비용은 이미 주고 남은 돈이 10억이거든요. 그럼 나는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번 거죠.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죠? 내가 100% 주주고 내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난 10억 투자해서 10억을 벌어 1년에 100%씩 이익을 보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한 거죠. 그런데 전체 100억을 기준으로 놓고 10억을 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틀려진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산은 총자본이고 총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합치니까 이 100억을 투하해서 10억을 버는 게 지금 10억이니까 10%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1%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꿔서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이 사업은 접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나는 1억밖에 안 넣었어. 나머지 99억은 은행 부채가 뭐 한 20억이고 나머지는 막 매입 채무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타인 자본으로 구성돼 있어. 그럼 나는 1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니까 100%니까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 사업성과 관련돼서는 총자산 순이익률이다. 내가 자산을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자산의 자산성을 높인다는 건 자산의 정의가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총자산은 12에서 8만큼을 갖고 오고 있다. 8이 더 떨어진다. 내년도에 더 떨어지고 5다, 4다라고 하면 4까지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00만큼의 자산을 돌려갖고 4만큼의 걸 갖고 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WACC, WAC이라고 하는 가중평균 차익 이자율을 봤더니 요즘 이자율이 높아졌죠. 6%예요. 최근에 여러분 예금 좀 늘어났어요? 우리 부동산 제가 좀 투자를 잘못해갖고 현금성 있는 것들을 다 정기 예금에 넣었거든요. 네, 4.7%. 네. 예전에 4.7% 예금이 어디 있어요? 적금은 또 뭐 더 높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1금융권 하나은행에 4.7%짜리 제가 예금을 넣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에서 4% 버는 것보다 은행에 넣고 4.7% 받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100억의 총자산이 있는데 이 100억을 다 현금화 됐다 치고 100억을 은행에 넣었더니 4.7%가 나와요. 근데 사업을 했더니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회사의 이 자산성을 갖고 봤었을 때 이 자산을 굴릴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사업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런데 나는 내 돈 1억밖에 안 넣었어. 1억 넣어서 1억 벌고 있어.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는 베스트한 거죠. 하지만 그 베스트한 건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거죠. 나머지 99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니까 이 사업은 접어야 되겠다. 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프로세스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자산 순이익률이고요. 자기자본 순이익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5, 10, 뭐 예를 들어서 뭐 평균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산업평균은 엄청 떨어졌네요. 아무튼 이 산업평균은 너무 안 좋은 환경이네요. 근데 이 회사는 잘 버티고 있네요. 전자니까 나름대로 어떤 경기에 크게 변동을 안 받고 공급이 됐나 봐요. 10 정도다. 자, 위에 봤더니 8인데 10 정도예요. 원래 위에 있는 총 자산은요, 밑에 있는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이었겠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합친 거의 순이익률 자체가 8%였는데 자기 자본 수익률은 10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이 적다는 얘기죠? 타인 자본의 양이 적다는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부채 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이나 일반적으로 더 높았죠? 일맥상통하고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는 내 자기 자본으로는 10%를 유지하고 있어. 그럼 내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이라면 뭐 리턴 온 에퀴티 개념, ROE 개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내가 밖에서 은행에 줘봤자 뭐 4.7%밖에 못 받는데 나는 내 돈 지금 여기다가 묶어놨는데 10%의 나는 이익을 받고 있는 거니까 사업할 만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성.
자, 수익성 아직 남았네요. 매출액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 뭔지만 아시면 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적인 수익 비용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지만, 빼고 나면 그냥 법인세까지 나오나? 법인세 안 할 거면 그냥 당기순이익으로 그냥 바로 가죠. 법인세는 머릿속에 좀 지워놓고. 그 이익들에 대해서 매출액 중에 얼마의 비율이냐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은 24%. 24% 매출 원가 빼고 나니까 한 5% 남았네. 그 중에서 판관비를 쓰고 나니까 작년에는 10% 남았는데 지금 5%밖에 안 남네. 그죠? 그러면 위에서 보면 매출 총이익은 큰 차이가 안 났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반토막 난 거죠. 반까지는 아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출 원가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쳐다봐야 될 건 판관비라는 거죠. 회사에 왜 갑자기 판관비가 2배로 늘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늘었는데 매출 총이익이 줄었어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판관비가 왜 늘었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평균은 이만큼 내려왔고 이것도 이만큼 내려왔으면 매출 원가 부분에 귀속돼야 될 인건비가 판관비로 좀 더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좀 쓸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매출 순이익은 또 이제 순이익 대비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이 회사는 보니까 작년도에 25%, 그 다음에 9%에서 11%예요. 그죠? 이게 원래는 조금씩 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두 번째도 볼까요? 24에서 5로 내려왔다가 7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얘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얘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업에 수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이자 비용만 지출될 것 같지만 이 회사는 아까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금융자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금융자산에 대한 이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이익이 매출 그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을 더 높여놓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수익성. 자, 성장성. 잠깐만. 여기 이것도 글자가 이렇게 돼요. 몇 번을 바꿨는데도 이거는 뭐 순이익 아니면 뭐 당기순이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비읍시요.